자,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이제 베단타입니다. 거의 다 잘 모르시는, 잘 모르는 그런 기업일 것 같은데, 일단 인도 최대 광산 기업이고요. 제가 이 기업에 보고 있는 것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올해는 중국부터 시작했고, 이제 내년 들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SOC에 대한 투자가, 그러니까 사회 간접 자본, 인프라 투자에 대한 강력한 해자가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인가, 이거를 반드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자재 기업들도 있을 수 있고요. 건설 기업들,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폐기물 기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가장 안정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원자재 기업이겠죠. 무엇을 짓든지, 주택을 짓든지, 토목을 하든지, 다리를 건설하든지, 기찻길을 짓든지, 항상 필요한 것은 철, 아연, 알루미늄, 이러한 원자재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시킬 수 있는, 주가를 굉장히 빠르게 폭등시킬 수 있는 이슈가 하나 나왔다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부터 그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베단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필수 멤버들에게 공개를 하고 한번 매수했다가 수익 실현했죠. 그런데 얼마 전에 굉장히 재밌는 이제 이슈가 하나 떴어요. 물론 그런 이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괜찮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제가 또 다르게 이제 다르게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BHP입니다. 이건 세계 1위의 광산 기업이죠. 세계 1위 광산 기업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고 있고 추가 매수도 여러 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안정적으로 나고 있다는 것이 이 기업의 매력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SOC 투자가 진행이 될 때 과연 원자재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 있을까?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면 어떠한 기업들이 큰 수혜를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의구심에서 이제 분석을 하고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BHP라던가 베단타 다 마찬가지입니다. BHP는 전 세계로 특히나 이 미국향 원자재 수출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베단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인도 매출이죠. 그래서 인도의 SOC 투자를 볼 것이냐, 혹은 전 세계의 SOC 투자를 볼 것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 저는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도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유럽이든 한국이든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SOC 투자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 실업률이거든요. 실업률. 이 실업률이 높아지면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고용률을 높여야 되는 것인데, 이 단기적으로 고용률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SOC 투자죠. 이 SOC 투자만큼 좋은 방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드시 봐야 하는 것이고,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매출이 7조가 넘어요, 매출이. 그런데 이 광산 기업의 특징이 영업이익률이 높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원자재 기업들이 그렇지만 이 베단타 같은 경우는 1조 원 이상의 1조 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죠. 지금 인도에 관심 있으신 분들 혹은 인도에서 좀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베단타가 굉장히 악명이 좀 있죠. 예,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에 이제 노동자를 부려먹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환경 파괴라던가 인도 정부와의 합작을 통해서 인도의 환경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타 다른 해야 될 그런 안전장치라던가 혹은 환경 재반 비용이라던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그대로 광선을 추출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영업이익률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흐름이 저는 아직은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꺾이기는커녕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꺾일 수가 없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악명 높은 기업도 그 투자자로서는 좀 봐야 하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생산하고 있어요. 인도 1위 광산 기업인 만큼 철강서, 구리, 알루미늄, 석유, 가스까지, 아연 이런 것들 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대부분의 사업별 매출 비중은 아연이 높죠. 아연, 구리, 알루미늄, 더불어서 석유와 가스까지. 특히 가스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빠르게 커나가고 있습니다.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스 사업에 대한 그런 소요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것은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를 필두로 한 그런 환경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정책적인 변화가
어느 정도는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신재생 에너지 쪽, 그러니까 광산기업과 정반대의 산업 중에 하나이지만 신재생 에너지도 반드시 봐야겠다. 이런 부분도 변곡점이 생길 때 제가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원자재가 많이 쓰이느냐 쓰이지 않느냐 이것을 보면 되는 거죠. 굉장히 분석이 쉬워요. 특히 이런 원자재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뭐 건설, 기계, 포장까지 안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가 살아날 때 혹은 경기를 억지로도 부양시킬 때 원자재가 많이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꾸준히 투자를 함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죠. 특히 광산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이제 영업 현금 흐름이 있죠. 이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배당이 좋아요. BHP 같은 경우도 6% 이상의 배당률이 있고요. 베단타 같은 경우도 5%가량의 배당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주로서도 뭐 손색이 없죠. 그렇다고 해서 영업 업황이 점차 꺾이느냐 혹은 적자로 돌아설랑 말랑 하느냐 이런 것도 뭐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투자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인도의 그러니까 인도의 GDP 성장률이 꺾이면서 주가가 굉장히 좋지가 않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억지로라도 SOC 정책을 펼치면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이라던가 혹은 수요가 증가했을 때 과연 이 주가에 지금 머무르고 있겠느냐 이것을 좀 봐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그와 더불어서 이 베란타가 좀 얼마 전에 좀 새로운 이슈가 있었어요. 굉장히 저로서는 좀 설레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 자사주 매입이죠. 자사주 매입. 근데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것은 단 한 가지 원칙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바라볼 때 주가가 고평가는 아니라는 점 혹은 성장성이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공격적인 자사주 매입입니다. 들리는 소리로는 뭐 상장 폐지를 하기 위함이다.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뭐 충분히 맞죠? 제가 CEO라도 상장 폐지를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악명 높은 기업들의 특징 중 하나가 이 독과점적인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서 혹은 주가 띄우기를 통해서 굳이 자금을 조달받지 않더라도 영업 현금 흐름이 굉장히 원활하고 안정적이고 좋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상장을 시킴으로써 그 기업에 대한 주주 가치를 나눠 갖는다거나 혹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쉽게 그런 공개해버리는 좀 단점을 감수를 하기보다는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한 상장 폐지를 결정함으로써 뭐 자신의 대주주만의 그런 기업이 된다면 훨씬 더 괜찮겠죠. 그런데 절대 안 됩니다. 일단 이 베단타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시키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요. 일단 규모가 너무 크고 그리고 얼마 전에 밝힌 부분이 있는데 이 상장 폐지를 위해서 공개 매수를 한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가격대가 만약에 이때라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나 박스권 상단이라면 괜찮겠지만 여기서는 공개 매수하기가 힘들어요. 특히 자진 상장 폐지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0%가량의 물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주주 물량이 60%가 택도 안 됩니다. 지금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한 자초주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60%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20% 이상의 추가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공개 매수한 시점이 한 이 부근인데 이 부근 지금 열봉인데 이 부근에 공개 매수를 한다고 이제 밝혔기 때문에 그 누구도 따라주지 않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근에던가 혹은 이 부근에 공개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지분을 모으기가 좀 쉬울 수 있었지만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결국 상장 폐지가 안 된다면 이 기업의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한 예로 딱 한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트라스 BX. 아트라스 BX가 자진 상장 폐지를 한다라고 밝힌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상장 폐지는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상장 폐지가 만약에 실패한다면 이 대주주는 다른 방향으로 이 기업의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끌어모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선호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배당 증가입니다. 영업 현금 흐름이 굉장히 원활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장 폐지를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한다면 아트라스 BX와 같은 그런 주가 흐름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주가가 저평가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번 이슈이다. 특히 인도의 에스워치 투자를 바라보고 있는 투자자라면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저는 물론 매도 추천 아니지만 지금도 저는 매력적인 가격대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봤을 때 결국 이 라인대라면 지지라인이 굉장히 강하죠. 대략 한 6.5달러에서 5달러 사이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주가가 크게 흔들린다면, 크게 흔들려서 여기까지 와준다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뭐 주봉도 마찬가지고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지금 박스권 하단선에 이슈에 있고 결국 위험한 자리는 아니에요. 지금 봤을 때 GDP가 지금 속도로 인도의 GDP가 지금 속도로 계속 꺾여준다면 물론 지금 가격대에도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억지로라도 투자를 감행한다는 점이, 그러니까 인도 정부에서 디플레이션 정책에서 이제 슬슬 내년부터는 SOC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투자자에게 지금 가격대에서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베단타에 대한 분석이었고 전체적인 원자재 광산 기업과 내년 SOC 투자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대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제가 꾸준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족댓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